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과연 사망했을까요?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을까요? 붙잡힌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 정한근이 사망 증명서까지 제출했지만 아직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. 자, 에콰도르 당국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에는 작년 12월에 숨진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위조 여건 6월함까지 이렇게 장례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최근까지도 매주 에콰도르 시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약을 과연 누가 먹었을까? 이게 정태수 전 회장이 먹었던 약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숨졌다는 증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정한근이 한국행에 온 것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. 맨 처음에 우리 영사를 만났을 때 스페인 말을 쓰면서 나는 정한근이 아니다. 그리고 미국 시민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알고 왔다. 그런데 만약에 당신 이런저런 문제로 파나마 교도소에 갇히면 만만치 않을 거야. 파나마 교도소 생활 아주 힘들어.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결국은 돌아오기로 그렇게 했다는 후일담이 들렸습니다. 자, 먼저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죠. 정태근 의원, 지금 이제 논란은 과연 정태수 전 회장 아직도 살아 있을까 아닐까 하는 건데 증명을 보면 그리고 또 나이도 이제 우리 나이로 96인가 그렇죠. 됐다고 하더라고요. 예, 23년생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. 아마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도피 과정 속에서 상당 정도의 재산을 다 소진을 했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마 이 체납액 세액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어떻든 이번에 검찰은 좀 칭찬을 해줘야 될 것이요. 예. 우리가 장기 도피하는 사람들 왜 못 잡냐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돈과 조력자가 있으면 검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제가 당사자인데요. 제가 사실은 85년도에 수배를 당했어요. 예. 그때 현상금이 300만 원. 그 당시 등록금이 50만 원이 안 할 때니까 엄청난 현상금이죠. 거기다 이제 1계급 특징까지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제가 6개월 동안 사실은 계속 도망다니다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도 괴롭히고 막 데려가서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걸어 나왔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도피가 가능했냐면 시민들이 나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들이 오는 것 같다고 알려주는 양상이란 말이에요. 그때는 시국사범들 그랬지. 예. 저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저 정한근 씨가 이 신분 위조할 때 대만계 여자하고 혼인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돈과 조력자가 있는 조건 속에서는 장기 도피가 사실은 가능하고 그것을 검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어떻든 그 기소를 해놓고 쭉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떻든 우리 그 검찰 당국에서 상당히 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서적 변호사, 그런데 만약에 정태수 전 회장이 사망했다면 지금 세금 체납액이 2,225억 원인가 되는데 이 돈을 이제 거의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거죠? 물론 이제 채무는 이제 상속을 포기해버리면요. 채무는 상속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숨겨놓은 은닉 재산이 있으면 그런데 집행은 가능한데 그게 쉽진 않겠죠. 제가 보기에 이제까지 도피한 게 저는 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게 정태수인데 이분이 97년에 5조 7천억을 대출 사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 15년형을 받았어요. 근데 갑자기 2002년에 몇 년 되지도 않았죠? 특별 사면을 해줘버립니다. 첫째, 이게 말이 됩니까? 이렇게 어떤 IMF를 초래할 정도로 엄청난 이 관계 로비가 얼마였습니까? 근데 왜 2002년에 특별 사면을 해주냐? 이게 도피의 첫째 원인이에요. 자, 두 번째, 2007년도에 또 교비를 횡령했어요. 근데 재판을 하는데 출국 금지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항소심 도중에 외국에 출국해서 그때부터 도망간 거예요. 왜 출국 금지를 안 하고 재판하냐 말이에요. 이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. 자, 세 번째, 저는 사법 공조도 상당히 문제예요. 우리가 이제 이거 옛날에 정유라 기억나죠? 정유라에게 잡아오듯이 잡아오면 다 잡아옵니다.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. 정유라에게 덴마크에서 소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?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고 다 이게 협조를 했잖아요. 근데 정태수 이분 잡아오려고 사법당국이 무슨 노력했습니까? 이게 이번에 우연히 된 거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. 따라서 저는 키르기스탄이나 에콰도르 갈 때 정말 우리가 정태수 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한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. 이 세 가지가 근본 원인으로 봐요. 그게 바로 장기 도피를 가능하게 한 이유가 됐다. 김영주 의원.
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살아있든 죽었든 간에 거의 어떤 그 말하자면 원활한 사회 활동이 불가능한 그렇죠.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요. 또 그런 또 하나는 그동안에 호화 생활들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뭐 돈을 확실하게 숨겼든지 어쨌든 추징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지 않느냐.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그야말로 중남미 활동 속에서의 어떤 자기의 활동이 만약에 만에 하나 교도소에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선택으로 한국행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. 뭐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뭐 이 사람을 얼마나 열심히 잡으러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꼭 잡아야 될 의지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예, 이 정도 하겠습니다.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.